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풍성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저희한테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고 또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T-로보틱스 T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100원에 30%. 2만 원대면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수익권이시긴 한데 좀 오늘 갑자기 밀려가지고 걱정되시는 거죠? 예, 23,000원대만 가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왜 그런 거기에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 건지. 23,000원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예. 네,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T로보틱스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T로보틱스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일단은 비중도 조금 있으시고 또 수익권이시긴 한데 23,000원의 벽을 뚫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긴 한데 23,000원 과연 좀 뚫어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업황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올해만 좀 잘 넘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4월에 한 290억 가량의 SK온쪽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제 그 수주를 일단 받고 난 이후부터는 아직까지는 큰 소식이 없기는 한데 최근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동안 공장 증설은 일단 많이 해왔는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가동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어느 정도 계속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양극재에 대한 이런 어느 정도 실적도 안 좋은 거 다 알지만은 어느 정도 업황이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이 올해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T라유텍이나 아니면 T로보틱스 같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수주 물량들이 결국 다른 업체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황 분위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셨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향후에 수주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업황 자체 분위기가 좀 돌아와야 수급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벽을 뚫을 수 있을지 최근에 ARM 고객사를 추가 확보했다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화물 이송 로봇하고 물류 이송 로봇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CS 2024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이송 로봇, 화물 배송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좀 보면은 과거에도 돌파를 한번 못했던 자리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내려와서 돌파를 계속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막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만 오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다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올라와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로봇 관련해서 화물 운송 로봇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류 쪽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도 많이 지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로봇들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수요는 증가될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좋은 흐름이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이 좀 크긴 하시지만 매수가 대비해서 가격대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23,000원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23,000원 돌파를 해서 24,000원 넘어가면요.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면서 그때 분할 매도로 하시고 남은 걸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로보틱스 23,000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세 분 다 올긍정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500원에 5%요.
아, 4만 원대면은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예, 좀 오래돼가지고요. 네. 이거 추가로 좀 더 사면은 좀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아, 단가를 좀 낮출 생각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럼 세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일단 올긍정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카카오 그룹주도 올긍정이었는데 게임즈까지 올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카카오 뱅크나 페이 대비해서는 사실 게임즈가 오늘 뭐 많이 가진 못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해봐도 좀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는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이 5%밖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의 부재, 거기다가 기존작들이 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최근에 게임주들 나쁘지 않았을 때도 좀 같이 편승돼서 못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2024년에는 또 기존 작품들의 해외 진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제 오딘하고 아키 에이지 워라는 게임이 글로벌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ETF 승인 관련해서 지금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 관련된 종목에 조금은 수급이 괜찮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모멘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워낙 또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중 추가를 하신 다음에 탄력이 나왔을 때 뭐 진짜 게임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카카오에서 신작이 나왔을 때 뭐 대박이 나면 진짜 뭐 매수가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업황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작 모멘텀, 글로벌 시장에 기존작들이 진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좀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매도할지에 대해서 얼만큼 수익을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고요.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가 동반 상승 중이기도 하고 뭐 올해 신작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올 긍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만 원에 5%요. 아, 포스코 인터 3만 원이면 좀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예, 그럼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그건 많이 네. 놓쳐가지고. 아, 9만 원대 가신 걸 보고 놓치신 거죠? 예, 그때, 예. 네, 그럼 지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실까요? 네네, 어떻게 아. 해야 될지. 네, 조금 아쉽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한번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 지금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이 긍정의 의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미인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9만 원 보셨으니까 조금 아쉬우실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의견이실까요? 9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하반기 중국 쪽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계속 좋은 흐름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런 트레이딩 사업 자체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호주에 있는 이제 세베스 쪽 이제 증설을 3배 이상 좀 하고 있고 기존에 다른 인도네시아나 정제 관련 사업도 증설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물론 상반기에 특히 3월에 보통 3월에 전인대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이 작년보다는 좀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7만 원대까지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들었던 거고 9만 원까지는 글쎄요. 일단은 그 경기 부양책이나 이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충분히 시장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쉬우실 것 같고 9만 원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7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2배 넘는 수익이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모두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6077번님께서는 대동 가지고 계십니다. 17,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전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6063번님께서 셀트리온 2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추가 매수해서 물타기 가능할지 추가 매수 가격까지 여쭤보십니다. 그리고 화학업종도 있네요. 효성 TNC 42만 원에 10%. 요즘에 손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계속 흘러내리는데 어디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제롱파월님 저희 애청자 분이십니다. 나무가 XR 관련주 가지고 계신데요. 아주 소폭 수익 중이십니다. 14,6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불타기를 해서 모을지 성장성을 볼지 전망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상담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17,400원에 30%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대는 괜찮은데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시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되 비중을 절반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 30%니까 15% 이하로 줄이신 다음에 추가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만약에 횡보하는 모습이 더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매수가 부분 올라오면은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뭐 22만 원이면은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1 이평선 19만 6천 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하셔야지 지금은 비중 확대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22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요. 효성 TNC는 이게 사실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조정 이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만 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조금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워낙 그 변동성 자체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금 저희가 경기가 좋지 않고 이런 중국의 경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오면서 섬유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인데 추가를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XR,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요. 슈퍼 불타기에서 모을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비중을 가지고서 들고 가셔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가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팜 바이오팜은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5,200원에 10%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이요? 네. 그러면 뭐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고민이실까요? 좀 올해 장기 투자해도 되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 투자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과연 긴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지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SK 바이오팜까지 올긍정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JP모건 컨퍼런스라는 모멘텀도 있었고 과연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봐야 할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SK 바이오팜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굉장히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21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번 4분기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소액 정도, 소폭 정도 좀 증가하는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흑자 전환은 얘기가 계속 이게 한 8월, 9월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3분기쯤에 흑자 전환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인수 이 비용이 부담으로 인해서 좀 4분기로 좀 지연되는 흐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에스코프리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비액트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12% 지금 차지하고 있고 SK 바이오팜 에스코프리가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장률로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 1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회사 입장에서도 올해 아마 시장 점유율 1위를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북미 시장, 특히 처방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실 매출은 사실 2030년까지는 1조 매출을 지금 연도에 두고 큰 성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나 대부분의 이런 시선들은 에스코프리 너네 정말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에스코프리 매출 비중이 97%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좀 리스키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SK 바이오팜의 향후의 과제는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에스코프리가 이제 특히 유럽 쪽에 좀 더 매출 비중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생각보다 그게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면장애인 솔리안 페토 같은 경우도 물론 비중이 3%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9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10만 원대를 넘고 올해 한 1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올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가격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사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인 SK바이오팜인데 앞으로 좀 어느 모멘텀을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저도 이제 엑스코프리에 대한 부분들 뇌전증 치료제를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이 지금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처방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 약을 사용했을 때 발작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약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을 더욱더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물론 경쟁사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경쟁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 걱정되는 흐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는 주가를 또 찍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9만 원대 주가가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10만 원 이상의 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물론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섹터인데 이 섹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냥 임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밖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인정을 받는 약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저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K 바이오팜도 그러한 색깔을 띠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보시면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두 분 다 긴 호흡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재룡전기요. 네, 재룡전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 40%입니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11월 말에 들어갔어요. 네, 비중이 좀 높으신데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매출액, 영업이익, 수주 전반적인 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네, 실적도 좋고 수주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럼 재룡전기 앞으로의 또 향후 주가 전망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분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재롱전기도 월긍정 나왔습니다. 오늘 참 평가가 후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중도 꽤 높으시고 뭐 앞으로 실적 전망이나 수주 같은 부분들도 좋아 보이는데 뭐 어디까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8,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변압기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미국 쪽에서 이러한 변압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업계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었고요. 실제로도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받을 때 이 재롱전기 같은 종목 보시면요.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가가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후에 정말 장이 빠졌을 때도 거의 조정이 없었던 그런 차트를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이 빠짐에도 주가 방어를 잘해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해서 좀 좋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28,000원까지 보셔도 좋겠지만 그 전에 조금 수익권으로 올라오시면은 비중은 조금 덜어내시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좀 반등이 더 나온다면은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재롱전기 뭐 최근의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좀 어디까지 수익 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변압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신규 거래처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쪽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24,000원, 25,000원 부근까지는 저는 1차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변압기 관련주들이 이제 같이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전에 고점인 27,000원도 좀 넘어서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좀 그동안 많이 좀 조정을 받았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아마 저는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실적 시즌 때부터 기대감이 더 이제 갈수록 실리면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25,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변압기 관련주들의 같이 흐름을 보시면서 괜찮다 하면은 추가적인 뭐 28,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주들의 업황 흐름까지 체크하시면서 재롱전기 꼭 시청자분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롱전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네트워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00원에 20%입니다. 5,600원 최근에 좀 매수하셨을까요? 최근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이 정도 돼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어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지겹게도 안 가니까요. 이게 좀 언제나 좀 네. 움직이려는지 또 물을 타도 더 되는지.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네네. 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SK 네트워크스 어떤 의견이실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처음으로 두 분께서 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화진 과장님이 부정을 들어주시긴 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이신지 아니면 SK 네트워크스 주가 전망 자체가 좀 보수적인지. 네, 일단은 뭐 SK 네트워크스 일단 4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 매직 쪽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관련 앵코와 인수나 뭐 CPU 사업 등 물론 AI 사업과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회사의 좀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과 사실 지금 현재 가격 차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반등의 자리는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반등할 만했던 이미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그 흐름에만큼은 사실 좀 반등하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최근에 SK정보통신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이 회사의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최근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이슈는 조금 주주 가치의 제고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겠으나 주가가 딱히 크게 반등할 만했던 그 요소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을 주신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지겹게 안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횡보 흐름을 좀 탈피해 줄 수 있을까요? SK네트워크스? 네, 이거 근데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좀 징그럽게 안 간다고 하셔가지고 예. 좀 징그럽게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원까지는 좀 기다리고 5천 원대에서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부정인데 이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거 손절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탈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5천 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더 이상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안 나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거를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는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하방 이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는 지금 하기보다는 그래서 더 밑에 있는 5천 원대 라인을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